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시와 사위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편으로 안경원에서 가장 많이 처방하고 있는 프리즘 렌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야기할 거는 한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가장 이제 궁금해하는 프리즘 렌즈는 어떨 때 이제 처방을 하나. 이것도 사실 이제 좀 쪼개서 이야기하면 한 세 가지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앞서 계속 이야기했듯이 그 안이 기능 저하 또는 안이 기능 이상 시에 쉽게 말하면 이제 사위와 사시에 대했을 때 이제 처방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위와 사시 양 뭐 그런 것도 중요하고 여력도 중요하고 또 증상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결론적으로 안이 기능 저하 및 이상이 있을 시에 이제 프리즘 렌즈를 처방을 하고요. 그 두 번째로는 그 안과적인 수술, 특히나 이제 망막에 대한 수술을 한 후에 그 망막의 일부 이제 중심화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이제 이상이 생겼을 때 사실 이제 그쪽에 상이 맺히면 아무래도 상이 이제 변형되거나 여러 가지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럴 때도 이제 프리즘으로 조금 주변부에 맺게끔 해서 조금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조금 더 잘 볼 수 있도록 이제 처방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이제 간혹 있긴 하지만 무슨 이제 뭐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든가 아니면 갑작스럽게 이제 뭐 복시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당연히 프리즘 처방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요거는 조금은 다른 얘기지만 눈에 기능 손실이 있는 사람들 중에 사실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 이제 미용적으로 이제 외부 사람들하고 대인관계 시 굉장히 좀 힘들기 때문에 조금 사실처럼 안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처방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전제 조건이 그쪽 눈의 기능이 이제 소실됐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제 프리즘 렌즈를 처방해서 이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야기할 거는 프리즘 렌즈는 그러면은 어떻게 처방을 하는지. 물론 이제 일반 분들은 사실은 이야기를 해도 잘 모르실 거지만 안경사들은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중요한 거는 이제 사위양, 사시양 그리고 또 이 양만 갖고 처방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힘이죠. 이렇게 모으거나 벌리고 뭐 위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힘이 있는데 그 이제 여력값과 그리고 증상 그리고 또 언제부터 그래 왔는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처방을 당연히 하고요. 그리고 이제 프리즘 렌즈 처방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원용 멀리 볼 때만 처방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근거리 볼 때만 하는 근용 처방이 있고 안경원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이제 상용 항상 이제 쓰는 용도로 처방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증상이 이제 그 여러 가지 부류에 따라서 원거리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경우 또는 이제 근거리에서 크게 나타나는 경우 또는 항상 생활할 때 나타나는 경우에 따라서 분류해서 처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무에서 또는 실생활에서 안경 착용자는 그거를 이제 바꿔 쓰거나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사실.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을 조금 조정하더라도 상용 처방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 같은 경우는 이론서에 나타나는 거는 이제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사위 같은 경우는 양안을 동일하게 이제 처방을 한다. 그리고 사시 같은 경우는 한쪽에만 이제 주로 처방을 한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실무에서 많은 경험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모니터링을 해보면 사실 꼭 맞는 건 아니고요. 그 단안과 단안의 이제 그 약한 정도 뭐 비율이 이제 달라지는 경우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프리즘 양이 정해졌더라도 좌우안에 이제 분배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프리즘 렌즈 처방의 가장 핵심적인 노하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처방을 양 그리고 이제 방향이 또 있기는 해요. 외사위, 내사위
뭐 상사위, 하사위, 또 뭐 회선 사이에 따라서 그 프리즘의 베이스 이제 기저라고 하는 방향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0도부터 180도까지 그 축이 있는데 그 축에 따라서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프리즘 렌즈의 특징은 뭔가요? 하고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뭐 앞서 편에서 이제 앞편에서 말했듯이 프리즘 렌즈의 가장 큰 기본적인 특징은 한쪽 부분이 두껍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기저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방향을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게 사위나 사시 종류에 따라서 그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이 두꺼워진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프리즘 양의 경우는 이것도 얘기한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안경 렌즈로 커버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처방해야 되는 프리즘 양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사실 안경 렌즈로 처방하지 않고요. 프레넬막이라고 해서 예전에 이제 뭐 클린턴 그 부인인 힐러리 여사가 그 어느 이제 간담회에서 이제 쓰고 나왔는데 마치 이제 책받침처럼 돼서 얇은 책받침처럼 돼서 이제 그 안경 렌즈 위에다 덧붙이는 그런 렌즈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프리즘 양은 이제 회사들 그리고 굴절률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은 아무래도 이제 옵션이고 주문 렌즈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제 따로 뭔가를 이제 기능적으로 부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 렌즈보다는 조금 더 비싸고 이제 제조되는 시간도 일반 렌즈보다는 조금 더 걸리게 됩니다. 보통 이제 일주일 전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응 증상이라는 게 있는데 적응 증상은 이렇게 빛을 꺾어서 이제 망막에 틀어진 부분에서 맺혔던 거를 중심화에 맺게끔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빛을 꺾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어둡게 보인다든가 아니면 시선 이동을 할 때 약간은 부자연스럽다든가 그리고 또 이제 그동안 막 힘주고 봤던 것들을 이게 풀어주니까 한 번에 이게 풀렸다고 해서 이렇게 무조건 편하게 느끼는 것보다는 그 렌즈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좀 힘을 주게 됩니다. 거기에서 오는 이제 적응 증상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좋은 쪽으로 가는 적응 증상이에요. 말 그대로. 그게 이제 일정 기간 지나면은 당연히 이것도 자연스러워지고 훨씬 그 전보다 일반 렌즈보다 이제 편하게 느끼는 거죠. 이런 이상이 있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이런 적응 증상 같은 경우는 그 사위나 사시 정도의 차이, 그리고 뭐 누적된 기간의 차이, 그리고 연령의 차이, 뭐 도수의 차이 여러 가지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그 시기적인 적응 증상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안경사분들이 이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 프리즘은 말한 대로 이제 안경 렌즈도 근시가 됐든 원시가 됐든 프리즘 렌즈를 붙여서 만든 렌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잘못 이해한 분들이 이제 PD라고 해서 눈 사이 거리를 조정해서 프리즘 효과를 내고 이게 마치 프리즘 렌즈처럼 이제 판매 또는 설명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프리즘 렌즈는 내가 원하는 그 광학 중심점에서 도수와 프리즘 양 그게 정확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PD를 조정하는 렌즈들은 그 중에 둘 중에 하나만 맞기 때문에 사실은 완전히 다른 렌즈 같아요. 물론 이제 프리즘 효과가 PD를 조정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건 맞지만 그걸로 인해서 프리즘 처방을 하는 것은 맞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 프리즘 양이 많아질 때는 굉장히 곤란해지는 이 처방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주의해야 되고요. 그렇게 처방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거를 이제 고객들한테 또 마치 맞는 것처럼 설명해서는 더더욱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주의하시고 그렇게 처방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도 항상 많은 질문을 받기도 하고 설명을 드리지만 아직까지도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부분 때문에 일부 안경원에서는 프리즘 렌즈 처방을 이제 조금
미루거나 아니면은 조금 안 하려고 하는 건데, 뭐냐면 프리즘 렌즈에 대한 이제 부작용 또는 이제 안 좋은 쪽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잘못된 상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안경원에서 그 검사를 한 후에 이런 이상적인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런 걸로 처방하거나 또는 이렇게 대처하는 방법들이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런 경우 설명이 적절하지 않거나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일반 이제 안과에 갑니다. 안과에 가서 나 이런 안경원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근데 어떤 거냐 물어보면 대부분 그런 거 필요 없고 오히려 독이 된다라고 설명을 듣고 다시 와서 이제 안경원에 뭐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많으세요. 그런데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이제 안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사실 조금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 잘 모릅니다.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 부분을 따로 이제 공부를 하지 않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품적으로 프리즘 렌즈가 어떻게 결합되는지 또 어떻게 생산되는지까지는 자세히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 안과를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 안경원에 대한 신뢰라든가 아니면 좀 궁금하다 하면 일반 안과를 가는 게 아니고 그 사시 전문이나 그쪽에 조금 구체적인 큰 병원에서 본인의 증상이라든가 아니면 상태 그런 것들을 이제 측정하고 상담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러 안경원이나 안과에서 프리즘을 일부러 처방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반 고객분들이나 뭐 환자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은 좀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너무 이제 인터넷 찾아봐서 뭐 프리즘 끼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힘이 소실되거나 오히려 부작용이 많다 그렇게 또 언급을 하거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프리즘 렌즈를 처방하는 경우는 앞서 말했듯이 무조건적으로 처방을 하지도 않고요. 또 이 프리즘 렌즈를 낀다고 해서 내 힘을 안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힘을 다 쓰고도 불편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 부족한 부분을 그걸 도와줘서 원활한 시생활 그리고 편안하게 안위를 이제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렌즈지 프리즘 렌즈에 100% 의존해서 쓰는 렌즈가 아니고요. 또 하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프리즘 렌즈를 내가 부족한 부분 양을 또 100% 처방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하시는 것처럼 내 프리즘 렌즈를 쓰면 내가 갖고 있는 힘을 전혀 이제 안 쓴다라고 이제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리즘 렌즈들은 쉽게 말하면 안위를 편안하기 위해서 또는 내가 막 그동안 알지 못하는 힘줬던 부분들을 이제 도와주는 양만큼 도와주도록 이제 처방을 하고 쓰는 렌즈다. 예,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이런 눈의 이상, 예를 들어서 뭐 복시라든가 아니면 뭐 겹쳐 보인, 뭐 약간은 다른 말입니다 사실. 그리고 초점만 주는데 시간이 걸린다든가 오래 보고 있으면 좀 흐려진다든가 그로 인해서 뭐 한쪽 눈으로 보거나 머리 아프고 뭐 시력 저하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이제 안위적인 증상들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이제 처방을 받을 때 사실 이거 부분이 이제 양한치라는 부분인데 이것들을 단순히 모든 안경원에서 아까 말했듯이 모든 안과에서 이것들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런 증상들이 있었을 때는 안과가 됐든 안경원이 됐든 그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부분 이제 안과나 아니면 안경원에 가셔서 설명을 듣고 본인의 눈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증상에 맞게끔 그리고 또는 예후까지 그것들을 이제 설명을 받고 정확하게 파악해주고 처방할 수 있는 안과 및 안경원을 방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프리즘 렌즈는 너무 뭐 특별하게 다룰 렌즈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안이라는 기능 저하가 말씀드렸듯이 5% 정도는 안경 쓰는 사람들에 있어서 일어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시면 시력 검사를 받을 때 그런 것까지 체크를 해서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